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5일 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절기상 소환인 오늘 맑은 하늘 아래 예년 이맘때 겨울 날씨 보이겠습니다. 보통 이 시기가 1년 중에 가장 춥다고 하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영하 6도에서 영하 9도 분포로 비교적 무난한 추위를 보이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2도 예상됩니다. 이번 주는 기온이 오르락 내리락 하겠는데요. 내일 아침에는 다시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고요. 수요일 아침에는 영하 3도를 보이다가 목요일에 다시 기온 뚝 떨어집니다. 요즘 감기가 유행 중이죠. 이 변덕스러운 기온 변화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최근 마이스 산업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관련 현황과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서 원주시가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는 중인데요. 관련 내용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각 지역과 연결해 영서남북권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통신원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영월군 소식 함께하도록 하죠. 1월 5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 중소벤처기업청은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인데요. 이런 업체의 사업주가 매출 감소 등으로 폐업할 경우 최대 7달 동안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합니다. 평창군이 평창읍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합니다. 이곳에서는 평창읍 등 4개 읍면 중학생을 상대로 하루 4시간씩 학습 관리를 해줍니다. 또 급식을 제공하고 체험교육도 지원합니다. 이로써 평창 지역에 운영되는 방과 후 교실은 진부면과 평창읍 등 2곳으로 늘게 됩니다. 횡성군은 지난해 국비와 도비를 1,000억 원 이상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각종 공모사업 33건에 당선된 결과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사업과 동부생활권 농촌협약 사업이 포함됐는데요. 횡성군은 올해에도 신규 공모사업을 발굴해서 국도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산업과 관광, 도시 브랜드를 함께 키우는 마이스 산업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원주에서도 최근 들어 관련 산업 육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는 중입니다. 관련 내용 이야기 나눠보죠. 차은숙 원주시 의원과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원주시 의원 차은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마이스 산업이 정확히 어떤 산업을 말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요즘 특히 주목받는 이유도 알려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 마이스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회의나 포상관광, 전시, 또 국제행사 등과 같은 사람 중심의 행사 산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단순 관광과는 달리 숙박이나 외식, 관광 등 지역 경제 전반에 연결되어서 도시 경쟁력을 주는 아주 중요한 산업이죠. 그래서 특히 마이스 행사에 참가하는 방문객들은 체류 기간이 길고 또 1인당 소비가 크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원주시에서도 마이스 산업 활성화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원주 마이스 산업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 중심이라는 말씀이 기억에 남는데요. 자, 이런 흐름 속에서 원주시의 마이스 산업 기반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 현재의 강점과 함께 또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짚어주실까요?
네, 원주시는 2025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예비 국제회의지구 사업에 선정되어 있습니다. 오크밸리 뮤지엄산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전문 회의시설을 갖추고 있죠. 소금산 그랜드밸리나 반계리 은행나무, 신림면에 있는 성황림 등 자연관광과 우리 강원 전문과학관, 그다음에 의료기기 테크노밸리와 같은 산업 인프라도 원주시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다만 이제 현재까지는 이 자원들이 마이스 행사와는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크고요. 그래서 앞으로 원주시의 관련 기관이나 민간이 함께 이런 마이스 관광 자원의 접점을 만들고 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관련 기관들과의 유기적 연결성에서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이시겠죠. 네. 자, 올해 6월에는요, 작년 6월이죠. 지난 네네. 6월에 세계적인 e스포츠 대회인 MSI 공식 경기가 원주에서 열리게 됐는데 이게 어떤 성격의 대회이고 또 원주 유치가 갖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요 행사는 이제 올 6월에 행사가 진행이 될 거고요. 네, 작년에 예. 유치에 성공을 했던 그런 대회입니다. 네, MSI라고 하는 것은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하는 그 세계적인 그 게임의 아시죠? 그 롤 게임이라고? 예. 네네. 그런 세계적인 게임의 최상위 팀들이 겨루는 국제 e스포츠 대회를 말하고요. 국내외 수많은 게이머들과 팬들이 주목하는 행사로 이번 MSI 대표 선발전을 원주에서 치른다는 것은 원주시의 국제 행사를 운영할 역량을 인정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를 통해서 원주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또 젊은 층과 디지털 산업 분야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e스포츠는 잘 몰라서요. 이런 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있긴 했지만 이제 원주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걸까요? 네, 원주시와 또 원주시 의회 또 담당 관련 또 부서에서 엄청 열심히 노력을 통한 좋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MSI 공식 경기가 열린다는 소식이죠. MSI 이게 약자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이게 제가 열심히 잘 준비를 해놨는데 정리가 지금 안 돼 있네요. 네. 의원님도 이 e스포츠에 대해서는 잘 구체적으로는 네, 그죠.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때는 굉장히 이렇게 권장하거나 이러지 않았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예전에는 그냥 게임이라고 생각했잖아요. 네, 게임이고 또 이제 너무 많이 게임에 또 주력하다 보면 다른 것에 집중하지 못해서 크게 이렇게 응원하지는 않았었는데 또 지금 이제 그 지역의 경제 산업 활성화 입장에서 보면 또 다른 의미로 다가가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국제 행사로서 원주시가 잘 유치해서 국제적인 어떤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되는 그런 발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기성세대 사이에서는 사실 그냥 단순한 어린 친구들이 하는 게임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이것도 하나의 스포츠이기 때문에 e스포츠라는 명칭이 붙었겠죠. 이번에 유치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의 인식부터 좀 바꿔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네. 자, 흔히 마이스 산업을 이야기할 때 유니크 베뉴라는 개념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이고 왜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기존의 그 마이스 산업은 굉장히 크게 컨벤션이 있어야만 아주 성대하게 치러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 어떤 인식의 변화가 이제 점점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니크 베뉴는 독특한 장소라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마이스 행사 참가자들이 그 지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회의실을 넘어서 그 도시의 문화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말하는 것이고 또 이런 유니크 베뉴는 도시의 인지도와 이미지를 높이면서 참가자들에게는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해 마이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영어의 의미를 해석한 의미 그대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원주가 가진 유니크 베뉴 자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다른 도시와 비교했을 때 우리 원주만의 경쟁력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네, 사실 원주에서는 한국관광부가 지정한 그 한지 테마파크가 현재로서는 대표적인 유니크 베뉴입니다. 춘천의 남이섬이나 또 한국민속촌처럼 전국적인 그 명성은 아직 부족하지만 원주는 자연과 전통
또 첨단 산업이 어우러져서 잠재력이 매우 큰 도시입니다. 특히 한지 문화나 치악산 국립공원, 의료기기 클러스터 등 고유한 자원을 통해서 이 자원을 활용해서 차별화된 유니크 베뉴 개발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특별한 장소가 되기 위해서 한지 테마파크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특히 원주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꼽히는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과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마이스 산업을 연계하는 전략도 중요해 보이는데 어떤 방향의 연계가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네, 원주는 의료기기 수출로 전국 2위에 올라선 산업도시입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강점을 살려서 디지털 헬스케어, 또 AI 기반 의료기기 등을 주제로 한 전문 컨벤션과 체험형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산업 특화형 마이스를 통해서 관련 기업 유치와 연구, 교류, 그다음에 투자 확대라는 이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앞서 말씀해 주신 MSI 공식 경기처럼 e스포츠나 디지털 콘텐츠 기반의 대형 행사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유니크 베뉴 전략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지금 MSI 같은 e스포츠 대회는 단순 경기장이 아니라 팬들이 함께 즐기고 또 소통하는 공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원주는 자연환경과 현대적인 시설이 잘 어우러져 있어서 이러한 유니크 베뉴를 구현을 할 수 있는데 이쯤에 저희가 또 치악산 한우축제나 원주 에브리싱 페스티벌과 같은 지역 축제하고도 연계를 하면 도심 곳곳에서 원주의 매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효과를 함께 동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역 축제와 함께 연계를 한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원주시 의회 차원에서도 마이스 산업 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데 지난해 활동을 바탕으로 올해는 또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실까요? 네, 저희가 작년에는 한국관광공사와 협력해서 원주시 마이스 산업 현황을 진단하였고 또 타 지역의 우수 사례를 연구하고 기초 인프라 점검과 홍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원주시 마이스 산업 육성 조례를 제정해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올해는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원주 특화형 전략을 구체화하고 민간과 협력을 강화하고 또 우리 청년 일자리 창출과 국제행사 확대 유치에 힘쓸 예정입니다. 사실 특별위원회는 올해 종료가 되긴 하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네. 마이스 산업 이야기가 뉴스에서도 많이 나와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오늘 의원님 덕분에 개념 정의부터 확실히 알아가는데요. 네. 이러한 마이스 산업 육성이 원주의 미래와 또 시민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마이스 산업은 원주시를 더 살기 좋게 하고 또 방문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 거라고 확신합니다.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문화와 배움의 기회를 늘려서 시민 삶의 질의 향상을 시키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할 것이고요. 자, 우리 원주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응원으로 함께해 주신다면 더욱 멋진 원주시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이스 산업은 지역의 산업과 문화 또 도시 이미지를 함께 키워가는 전략이 중요한 분야인 것 같은데요. 원주만의 자원을 어떻게 엮어서 경쟁력 있게 만들어갈지 앞으로의 방향 설정을 위해서 또 긴밀한 논의와 협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애써주시고요.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차은숙 원주시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2023년 고향사랑 기부제가 도입되고 어느새 시행 4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원주에서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기부 금액은 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전해드립니다. 추인혜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도입된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역마다 정착돼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려주실까요? 네, 이제는 이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출향민이 고향에 기부를 하면 재정난을 겪는 지역자치단체가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또 지역에서 주민복지사업 등의 지역사업을 진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기부자에게 주어지는 혜택도 많습니다. 기부를 하면 최대 10만 원의 세액공제와 또 기부금의 30%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네. 3년 넘게 운영이 되면서 이 고향사랑 기부제가 각 지역의 성격에 맞게 자리 잡아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기부금이 몇 배씩 늘어난 곳이 있는가 하면 아직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한 곳도 있는데요. 원주는 2025년까지 누적 모금액이 약 9억 4천만 원 정도로 제도 초기부터 답례품 경쟁력 강화에 주력해서 도내에서 가장 많은 답례품 공급업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주의 인기 많은 답례품은 한돈 세트, 토토미, 참기름, 들기름 세트 등인데 이를 비롯해서 132개의 답례품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원주시 자치행정과 최현주 대외협력팀장에게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상황에 대해 들어보시죠. 2025년까지 원주시 고향사랑 기부제 누적 모금액은 9억 4천여만 원입니다. 원주시는 제도 초기부터 답례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여 현재 58개 업체에서 132개의 답례품을 제공하고 있어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도 가장 많은 답례품 공급 업체를 보유한 지자체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또한 기부자를 대상으로 이벤트 등을 수시로 운영해 기부 참여의 재미와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25년도에는 재난 지역에서 많이 기부금 쏠린 현상도 있어서 기부 금액은 작년보다 조금 실적이 떨어진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원주시의 경우에는 2024년도까지는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에 집중해 기반을 마련했고 2025년부터는 주민체감형 기금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에서는 올해 다양한 사업에 기부금을 활용했다고요? 네, 우선 원주시는 올해 기부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10만 원 이상 기부자를 대상으로 기프티콘을 제공하는 추첨 이벤트를 수시로 운영하기도 했고요. 또 원주시는 2023년과 24년에는 기부금 모금에 집중해서 기반을 마련했고 작년인 25년에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기금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첫 번째 기금 사업으로는 2025년 6월에 완료된 무실동 36초 후문에 굴다리 진출입구에 설치한 스마트 교통안전 시스템 사업인데요. 네. 차량과 보행자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굴다리가 있어서 시야 확보가 어려워서 차량 충돌이나 보행자 사고가 자주 있던 이곳에 운전자가 굴다리에 진입하기 전에 차량 유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또 12월에는 시민들이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산책길인 행고동 운곡술 바람길 숲에 이용자들이 더 편하게 이곳을 이용할 수 있도록 쉼터를 설치했고요. 또 원주여고와 삼강중고 통학 차량에 승하차 구역을 설치하는 등 지역에서 통학 환경 개선에도 이 고향사랑 기부금을 활용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기금 활용 계획에 관해서는 원주시 자치행정과 최현주 대외협력팀장에게 이어서 들어보시죠. 네, 2026년에는 강원도와 수도권을 넘어 충청, 대전, 대구 등으로 현장 홍보를 넓혀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부스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며 더 많은 기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이벤트와 혜택을 마련해 기부의 매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아울러 모금뿐 아니라 기금이 실제로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기금 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 폭넓게 모은 뒤 추진 가능한 실효성 높은 사업을 선정해 기금 사업으로 실행할 예정입니다. 원주시는 시민체감형 기금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기부로 더욱 발전하는 원주를 함께 만들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네, 내년에는 더 많은 기부 금액이 모여서 의미 있는 사업들에 활용되면 좋을 것 같은데 제도 확대를 위해서 원주시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을까요? 네, 우선 이제 올해 원주시는 강원도와 수도권에서뿐만 아니라 충청과 대전, 대구 지역에서도 이 기부자 확보를 위해서 부스를 운영하면서 이 제도를 집중 홍보할 계획이고요. 네. 또 지난해 활용했던 사업에 더해서 2026년에는 이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 금액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공모전을 열어서 이 공모전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내년도 계획을 짤 예정입니다. 상반기에는 시민을 대상으로 또 하반기에는 지역 공무원을 대상으로 기금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이 공모전에도 많이 아이디어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향사랑 기부금이 지난해에는 지역 내 교통, 보행 환경 등 생활 밀착형 사업에 활용이 됐는데 이렇게 기부가 지역 주민들의 편의로 실질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주인의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1분 지나고 있습니다. 각 지역 통신원과 함께 영서 남부권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통신원 코너입니다. 월요일은 영월 소식 들어보는 날인데요. 영월 미디어 기자 박물관의 고명진 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첫 소식 만나보죠. 영월군이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반값 농자재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요?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영월군이 영농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합니다. 영월군은 기존 기준 최대 105만 원이던 지원 한도를 올해부터 군비 14억 원을 추가 편성해 최대 800만 원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에는 총 34억 7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4천 농가를 대상으로 실경작 면적 기준으로 논과 밭을 구분해 지원합니다. 논은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265만 원, 밭은 최소 25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늘부터 23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신창규 소득지원과장은 이번 반값 농자재 지원 확대가 농업인들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예, 농자재 가격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 소식부터 들어봤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역 농업을 응원하는 현장 소식도 들려옵니다. 한국여성농업인협회 영월지회가 우리 쌀 소비 촉진에 나섰다고요? 네, 한국여성농업인협회 영월지회가 지역쌀 소비 촉진에 나섰습니다. 한국여성농업인협회 영월지회는 지난 29일 영월 농협 앞에서 우리 쌀 홍보 떡 판매 행사를 열고 지역에서 생산된 쌀의 우수성을 알리는 소비 촉진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회원들이 직접 참여해 우리 쌀로 만든 떡을 선보이며 쌀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응원하고 지역 농산물의 가치를 알렸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과 농협 이용객들이 발길이 이어지며 현장은 따뜻한 나눔의 분위기로 채워졌습니다. 김영미 회장은 쌀은 우리 농업의 근간이자 건강한 먹거리라며 이번 행사가 우리 쌀의 소중함을 알리고 지역 농업인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여성농업인협회 영월지회는 앞으로도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네, 추운 날씨에도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다고 하니까 기쁜데요.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많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농촌 주거 환경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영월군이 2026년 농촌주택 개량 사업과 농촌 빈집 정비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요? 네, 영월군이 농촌 지역의 노후 불량 주택을 개선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농촌 주택 개량 사업과 농촌 빈집 정비 사업을 시행합니다. 농촌 주택 개량 사업은 본인 소유의 노후 주택을 개량하려는 세대주나 배우자,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한해
저금리 융자를 이렇게 지원해 줍니다. 네. 신축과 스트레이트 지분 개량, 귀농 기촌자 등은 우선 지원 선정됩니다. 또한 농촌 빈집 정비 사업은 총 1억 3천만 원의 예산으로 빈집 철거 시 최대 6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오늘부터 2월 27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월군 누리집 또는 영월군청 지역개발실 건축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농촌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 소식 들어봤습니다. 신청이 오늘부터라고 하네요. 네. 자, 다음 소식 들어보죠. 영월문화관광재단에서 생성형 AI 기반 디지털 예술전을 연다고요? 네, 영월문화관광재단이 생성형 AI 기반 디지털 시각예술전 비너스 프로젝트를 오늘부터 오는 2월 5일까지 영월문화예술회관 제1전시실에서 개최합니다. 전시 개막일인 오늘 오후 1시 30분에는 개막식이 열리며 오후 2시에는 전시 기획 의도와 창작 과정을 공유하는 토크쇼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전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관하는 2025년 지역 전시 활성화 사업에 선정된 프로젝트로 지역예술 생태계의 기술 기반 창작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비너스 프로젝트는 생성형 AI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시인 이상화의 시와 화가 이인성의 화풍을 결합한 디지털 회화 전시로 시와 회화가 만나는 새로운 예술 형식을 제안합니다. 박상원 대표이사는 이번 전시가 시민들에게 생성형 AI 예술을 직접 경험할 기회가 되고 지역 문화예술 향후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생활정보 하나 더 준비해 주셨는데 영월군이 동강생태공원의 기간제 근로자를 공개 채용한다는 소식도 있는데 언제까지인가요? 1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하는 것이고요. 주 5일 근무하고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겁니다. 응시 자격은 18살 이상 69세 이하의 051 기준 영월군에 주소지를 준 주민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영월군 통신원의 영월 미디어 기자 박물관 고명진 관장이었습니다. 1월 5일 월요일 순서 여기서 맺습니다. 지금까지 기술 김상열,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